이야기가 쌓이는 곳 소복소복 책방.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비 내리는 산속의 은신처는 지독하게 고요했다. 정수정은 구석에 앉아 젖은 옷을 말리며 건너편에서 무표정하게 총기를 손질하고 있는 강희안을 응시했다. 증오해야 마땅한 대상에게서 느껴지는 이 기묘한 동질감은 수정의 이성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었다. 선배님, 수정의 부름에 이안의 손이 멈췄다. 왜? 춥겠다. 담요를 더 덮어.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궁금한 게 있어요. 선배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정말로 단 한 번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누군가를 보고 가슴이 뛴 적이 없어요? 이안은 잠시 총을 내려놓았다. 그는 수정의 직문을 처리하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자신의 가슴팍을 가만히 짚었다. V조직의 교육 시스템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됐어. 필요 없는 감정은 신경회로에서 제거되지. 가슴이 뛰는 건 심폐 기능의 과부하일 뿐이고. 그것은 지독하게 고독한 존재가 내뱉는 신음처럼 들렸다. 그럼 나를 지키는 것도 그냥 실험의 일부인가요? 내가 죽으면 데이터가 손실되니까. 이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정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수정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끝을 가만히 만졌다. 수정아, 넌 내가 본 가장 비효율적인 존재야. 조직의 계산법대로라면 넌 벌써 폐기됐어야 할 실패작이야. 이안의 손가락이 수정의 뺨을 스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머리는 자꾸만 너를 최우선순위로 재설정해. 어쩌면 나도 고장난 걸지도 모르지. 이안의 고백은 수정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그가 고장났다면 그것은 자신 때문이었다. 그날 밤 추적팀의 두 번째 물결이 들이닥쳤다. 은신처 주변으로 붉은색 레이저 조준경이 어지럽게 흩뿌려졌다. 수정아, 뒷문으로 뛰어. 내가 시간을 볼게. 이안은 권총 두 자루를 챙기며 차갑게 명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적들은 은신처 전체를 폭파할 작정인 듯 열압력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저들 목적은 선배님을 회수하거나 제거하는 거잖아요. 혼자 남으면 죽어요. 수정은 이안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이안은 수정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왜 생존 확률은 내가 계산해. 어서 가. 이안은 수정을 뒷문 밖으로 밀쳐냈다. 그리고 그는 적들의 화력이 집중되는 정면으로 몸을 던졌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이안의 모습이 사라졌다. 수정은 숲으로 도망치려다 멈춰섰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스스로를 희생하여 수정을 살리는 선택. 그것은 기계 강희안이 내릴 수 없는 인간 강희안의 의지였다. 은신처의 한쪽 벽이 폭발하며 불길이 솟구쳤다. 수정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은신처를 향해 달렸다. 공포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강희안! 선배님! 매캐한 연기 속에서 이안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왼쪽 어깨와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울컥울컥 쏟아지고 있었다. 적의 저격병이 다시 그를 조준하는 찰나 수정은 바닥에 떨어진 연막탄을 집어던졌다. 하얀 연기가 시야를 가린 사이 수정은 이안의 품으로 뛰어들어 그를 부축했다. 이 바보야. 미쳤어? 왜 돌아온 거야? 이안이 신음 섞인 목소리로 화를 냈다. 지금 내 마음이 선배님을 살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수정은 이안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숲 안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려 동굴 깊숙한 곳에 몸을 숨겼을 때 이안은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압박했다. 죽지 마요. 제발 죽지 마. 수정의 눈물이 이안의 뺨 위로 떨어졌다. 이안은 힘겹게 눈을 떠 수정을 바라보았다. 그는 피로 얼룩진 손을 들어 수정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수정아, 기록해야 하는데 네 눈물의 염도, 온도.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요. 그냥 나를 봐요. 수치가 아니라 나를 보라고요. 이안은 아주 느리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록이 아닌 기억을 하기 위해 수정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알았어. 보고 있어, 정수정. 너를.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낮아 빗소리에 묻힐 정도였지만 수정에게는 그 어떤 외침보다 크게 들렸다.
이안은 수정의 품속에서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조직이 심어놓은 수만 개의 코드보다 그녀의 떨리는 손길 하나다. 자신의 회로를 더 강력하게 재편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병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안의 손을 꽉 잡았다. 몇 시간 뒤 박 팀장은 은밀한 채널을 통해 수정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조직 내부에 강이안을 지지하는 급진파와 그를 제거하려는 온건파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으며 수정이 이안을 특전 좌표로 유인해준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수정은 흔들렸다. 이안의 상처는 깊어지고 있었고 추격팀의 포위망은 매시간 좁혀오고 있었다. 선배님, 조직 내에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이 알려준 좌표로 가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조직은 변수를 허용하지 않아. 수정아, 도움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사전에 없어. 그건 98.7%의 확률로 함정이야. 그럼 나머지 1.3%는요? 우린 그 확률에 걸어볼 수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처럼 쫓겨다닐 거예요? 나 선배님이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수정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 이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시스템은 이것이 함정임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지만 수정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 경고음보다 더 크게 그의 가슴을 울렸다. 결국 이안은 계산기를 내려놓았다. 알았어, 가자. 네가 원하는 곳으로. 그것은 이안이 내린 인생 최악의 선택이자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선택이었다. 두 사람이 약속된 좌표인 해안가 폐창고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했다. 수정은 안도하며 박 팀장에게 수신 신호를 보냈다. 잠시 후 창고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두 사람을 비췄다. 수정 양, 정말 수고 많았어요. 과연 V-9가 당신의 말이라면 사지로도 걸어 들어오는군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의 뒤로 나타난 것은 구조팀이 아니었다. 중무장한 진압부대와 거대한 이동식 실험 장비들이었다. 팀장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다가가려 하자 요원들이 무자비하게 그녀를 밀쳐 바닥에 팽개쳤다. 수정 양, 당신은 정말 훌륭한 미끼였어요. 우리가 V-9의 시스템에 강제로 주입하려고 했던 그 노이즈가 당신이라는 존재 하나로 완벽하게 구현됐거든요. 당신이 그에게 감정을 가르치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결국 배신까지 하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야말로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수정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예요? 내 배신이라니요? 난 선배님을 살리려고. 당신이 보낸 좌표, 당신이 사용한 통신망,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절망감까지. 이 모든 상황은 당신의 뇌파를 자극해 최상의 배신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설계된 겁니다. 당신은 구조 대상이 아니에요. V-9의 인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일회용 도구였을 뿐이죠. 박 팀장의 손짓에 따라 이안을 향해 수십 개의 전기 충격 작살이 발사되었다. 이안은 수정 쪽을 바라보느라 대응이 늦어졌다. 그의 온몸에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안 돼, 그만해. 제발 그만해. 수정은 울부짖으며 이안에게 가려 했지만 요원들에게 붙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안은 고통 속에서도 수정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도구로 이용당한 수정에 대한 지독한 슬픔만이 서려 있었다. 박 팀장이 수정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봐요. 수정양,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마음조차 우리가 심어놓은 암시에 의한 반응일 뿐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장난감이었어요. 당신의 우정, 연민, 눈물, 전부 가짜예요. 수정은 깨달았다. 조직 V는 이안만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랬어. 선배님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 망쳤어. 수정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이안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고개를 들었다. 전신이 경련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정아, 울지 마. 이건 네 배신이 아니야. 조직이 쓴 대본일 뿐이지. 하지만 대본에 없는 변수가 하나 있어.
이안은 자신의 가슴에 꽂힌 전기 작사를 맨손으로 움켜쥐었다.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와 함께 불꽃이 튀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널 증오할 거라고 계산했겠지만 난 지금 내 생애 처음으로 가장 명확한 수치를 확인했거든. 널 향한 내 데이터의 값은 0이나 100이 아니야. 측정 불가능한 무한대지. 이안이 포효하며 작사를 뽑아던졌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요원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다. V-9 시스템 리미트를 해제한 건가? 그건 자살 행위야. 상관없어. 도구로 살다가 도구로 죽느니 인간으로서 분노하다 죽는 게 더 나은 계산이니까. 이안은 수정에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박 팀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수정의 목에 주사기를 꽂았다. 신경마비제였다. 수정의 몸이 힘없이 늘어졌다. 실험은 여기서 종료입니다. V-9는 회수하고 C-112는 폐기 처분하세요. 수정은 시야가 흐려지는 와중에도 이안을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이안의 외침과 자신을 끌고 가는 요원들의 거친 손길. 그녀는 자신이 배신의 도구였다는 사실보다 이안을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냈다는 자책감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조직 V의 거대한 실험실에서 정수정이라는 이름은 다시 지워지고 폐기 예정인 실험체라는 차가운 라벨이 붙었다. 정수정은 의식을 잃어가며 맹세했다. 만약 다시 눈을 뜬다면 그땐 조직 V가 만든 모든 대본을 자신의 피로 덮어 써버리겠다고. 그것이 도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강희아는 쓰러진 수정을 조직에게서 되찾고 해변가를 따라 도주했다. 이안의 몸은 이미 한계였다. 하지만 그의 뇌리는 평소보다 더 맑았다. 데이터와 수치가 아닌 단 하나의 문장이 그의 전두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죽게 두지 않아.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버려진 채석장이었다. 수정은 여전히 마비의 여운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수정은 초점 못 민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피칠갑이 된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이안의 옆 얼굴이었다. 선배님, 수정은 떨리는 손을 뻗어 이안의 팔을 잡았다. 이안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일어났어? 약 기운이 아직 남았을 거야. 움직이지 마. 이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정했다. 왜 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냥 두고 가지. 난 선배님을 배신했어요. 내 손으로 선배님을 그 지옥 같은 사지로 불러들였다고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배신감보다 더 큰 자책감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자신이 조직의 도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도구 노릇을 충실히 수행해 이안을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앗아갔다. 이안은 젖은 손으로 수정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말했잖아. 그건 네 배신이 아니라고. 조직이 설계한 환경에 네 선의가 이용당한 것뿐이야. 아니요. 내가 멍청해서. 내가 선배님 말을 안 듣고 그들을 믿어서. 수정아, 이안이 수정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수정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를 봐. 내 시스템이 무너지고 리미트가 해제됐을 때 내 뇌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 넌 내 약점이 아니야. 넌 내가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야. 그들이 널 도구로 썼다면 난 그 도구를 부수고 널 인간으로 되돌려 놓을 거야. 그게 내가 내린 유일한 생존 전략이야. 이안의 단호한 말에 수정은 말을 잃었다. 고립된 동굴, 밖에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거대한 조직의 추격팀이 깔려있고 세상 그 누구도 자신들의 편이 없는 완전한 단절의 상태. 하지만 수정은 역설적으로 생애 가장 강렬한 유대감을 느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서로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이안의 상태가 급격히 약화되었다. 과부하가 걸렸던 신경계가 반동을 일으키며 극심한 경련을 시작했다. 선배, 제발 정신 차려요. 죽으면 안 돼요. 그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조직에서 받았던 고문 같은 훈련의 기억, 실험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느꼈던 무감각한 고통들, 그 비극적인 과거의 파편들이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수정은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 얼마나 지독한 어둠 속에서 숨을 쉬어왔는지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다. 괴물이 아닌 상처 입은 한 남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위였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수정의 온기가 전해지자 이안의 경련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도 수정의 손을 놓지 않았다. 새벽녘,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이안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품에 안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수정을 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몸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전에 없던 기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이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죽는 것보다 수정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것은 데이터가 아닌 의지의 문제였다. 깼어요? 어느새 일어난 수정이 이안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배신의 충격과 자책감을 딛고 그녀 또한 생존이라는 처절한 전장으로 걸어 들어올 준비가 된 듯했다. 안개가 짙어. 지금이 이동할 적기야. 산맥을 넘어서 서쪽 해안으로 가야 해. 거기라면 조직의 레이더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어 허리에 찼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선배님, 우리 꼭 살아요. 살아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수정의 선언에 이안은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안개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세상은 그들을 배신했고 조직은 그들을 폐기하려 했지만 고립된 숲길을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겹쳐 있었다. 시간은 흘러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원의 폐허,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진 회색빛 세상 속에서 강희안과 정수정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뒤편은 수백 미터 아래에 낭떠러지였고 앞쪽은 조직 부위에 정의 병력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서치라이트의 차가운 백색광이 휘날리는 눈발 사이를 찢으며 두 사람을 포위망의 중심부로 몰아넣었다. 이안의 호흡은 이미 폐부를 찢는 신음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시스템은 치명적인 과부하 상태였고 상처 입은 다리는 더 이상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바위를 짚으며 간신히 서 있었다. 반면 수정은 그보다 상태가 나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선 지독한 허무함으로 비어 있었다. 그때 수정의 주머니 속에 있던 조직의 통신기가 짧고 날카로운 진동을 울렸다. 수정은 멍한 표정으로 기기를 꺼내들었다. 액정 위로 붉은색 암호 메시지가 전멸했다. 대상 V-9 제거 승인, 집행 CC-112의 모든 죄책 소검 및 신분 복권, 120초 내 집행할 거. 수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조직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안을 죽이면 그녀는 평범한 정수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메시지 왔어? 이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수정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에 들린 관총을 응시했다. 조직은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결말을 원하지. 지금 나를 죽이는 게 너에겐 가장 높은 확률의 생존 시나리오야. 내 데이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닥쳐요. 제발 그놈의 데이터 얘기 좀 하지 마. 그녀는 총구를 천천히 들어 이안의 가슴을 겨누었다. 쏘라고요? 내가 당신을 죽이면 정말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죽인 기억을 안고 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요? 넌 할 수 있어, 수정아. 넌 나보다 강하니까. 넌 감정을 가진 존재고 그 감정은 망각이라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거든. 시간이 지나면 난 네 인생에서 아주 짧고 기분 나쁜 악몽으로 기록될 뿐이야. 이안은 수정의 총구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차가운 금속 총구가 그의 심장 정중앙에 닿았다. 이게 내 마지막 실험이야. 인간의 이성이 생존 본능을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시스템의 노예로 남을지. 어서 끝내. 120초가 지나면 그들은 우리 둘 다 사살할 거야. 수정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그녀의 시야가 눈물로 흐려졌다. 이안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그가 보여주었던 서툰 미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대신 맞았던 총탄들, 동굴 안에서 나누었던 그 짧고도 따뜻했던 체온, 그 모든 기억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녀의 근육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통신기는 다시 한번 진동했다. 남은 시간 60초. 저 멀리 포위망 너머에서 박 팀장의 비열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수정양, 망설이지 마세요.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고 파괴하려 했던 괴물일 뿐이에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당신은 구원받는 겁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죠. 수정은 이를 악물었다.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평범한 삶.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돌아가고 싶은 그 평범한 삶조차 조직이 만든 정교한 연극의 무대였다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구원일까? 강희안, 수정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다. 당신은 나를 실험체라고 불렀죠? 조직은 나를 후보라고 불렀고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도망치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누군가에 의해 이름 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수정의 눈빛이 돌연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결말은 내가 정해요. 남은 시간 10초. 조직의 요원들이 총기를 재정비하며 사격 자세를 취했다. 수정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이안은 눈을 감았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감각이 그녀의 총성이라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은 종료라고 생각했다. 고원의 정적을 깨고 단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안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의아함에 눈을 떴다. 수정의 총구는 이안을 비껴가 그녀 자신의 발추에 놓여있던 조직의 통신기를 박살낸 상태였다. 박살난 액정에서 불꽃이 튀며 데이터 송수신이 끊어졌다. 수정아, 이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수정은 총구를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안이 아닌 정면의 서치라이트 무리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며 마치 날개처럼 펼쳐졌다. 실험은 끝났어, 이 새끼들아. 수정은 포위망을 향해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가 만든 대본대로 연기하는 건 여기까지야. 내가 그를 죽이는 게 결말이라고? 아니, 내 결말은 너희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수정은 이안의 손을 꽉 잡았다. 이안은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에 압도당했다. 이한 선배, 이제부터는 내 직감을 따라요. 그 순간 포위망의 요원들이 사격을 시작했다. 수정과 이안은 동시에 몸을 날려 낭떠러지 끝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빗발치는 총탄이 그들의 발치를 두드렸지만 수정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절벽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경악한 박 팀장의 얼굴과 허겁지겁 다가오는 요원들. 수정은 이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안 또한 그녀의 웃음에 전염된 듯 처음으로 자신의 안면 근육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요. 우리가 누군지 그들이 영원히 찾지 못할 곳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수백 미터 아래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짧은 찰나, 이안은 자신의 뇌에 저장된 모든 실험 데이터를 스스로 삭제하기 시작했다. V-9 삭제 중, C112 삭제 중. 모든 이름과 수치가 지워진 자리에는 오직 정수정이라는 이름의 온기만이 남았다. 절벽 위에는 박 팀장의 절규와 허망한 총성만이 남았다. 조직 V의 가장 정교한 실험은 피실험자들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찍고 사라짐으로써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수색대가 절벽 아래를 샅샅이 뒤졌지만 발견된 것은 찢어진 옷 조각 하나뿐이었다. 시신도, 흔적도, 데이터도 남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증발했다. 아니, 세상이 만든 감옥으로부터 탈출했다.